저는 저 이름보다도 사실 책이 더 유명해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냈고, 그리고 최근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뭔가 사회에서 또 기대하는 엄마의 역할과 또 우리가 되고 싶은 엄마의 역할은 좀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일단 저는 제가 엄마지만 제가 엄마이기만 하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걸, 건강한 걸 해주고 싶어서 이유식을 일일이 갈아서 예전에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아기가 안아달라고 보채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안아주고 다시 이제 해야 되니까 내려줬는데 또 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좀만 기다리지 왜 이렇게 엄마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자꾸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결국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 좋은 엄마가 되는 걸 얘가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얘한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이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우선순위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항상 언제나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고 저는 항상 두 가지 정도를 항상 양립하면서 살았는데 저의 어떤 우선순위를 맞추는 거가 저의 체화한 어떤 태도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 짜증이 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나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그만큼 해주지 뭔가 따라오지 않은 아이에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은 사서 먹이고요. 잘 맡기고요. 최대한 제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려고 합니다. 엄마들도 너무 혼자 다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하시면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양립하시고 그리고 너무 이게 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특히나 요즘 엄마들 보면서 많이 하게 돼요. 사모에 감사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감사를 강요하는 그런 시선과 이야기들을 저도 엄마가 되고 나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뽀뽀페에 썼던 감사하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고 싶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엄마들이 자꾸만 숨어버리는 이유, 엄마들이 자꾸만 물밑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못 벌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사람만 자꾸만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돼 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그러면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못 버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물론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든 직업을 갖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벌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고 있는 거야. 이만큼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에서 너 돈 쓰고 있지, 집에서 편하게 그냥 애만 보고 있지, 이런 것들을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썼습니다. 작가님이 해석하시는 그 잠재력은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아이였을 때 받고 싶었던 대우를 내 아이에게도 해주지만 그걸 나한테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육아서를 읽으면서 재밌었던 지점이 있었어요. 육아서에서 어른이라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텐데 아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더윅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이가 굉장히 깽판을 부리고 밥도 안 먹고 힘들게 할 때 엄마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애가 원더윅스인가 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재밌었던 게 만약에 이게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어른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슬럼프 정도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슬럼프예요. 근데 슬럼프와 원더윅스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현상은 비슷한데 잠재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잠재력이라는 말을 20살 이후로 들을 일이 없는데 그걸 어른에게 대입하는 순간 정말로 그 잠재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너 원더윅스구나 요즘 이라고 말해주면 갑자기 막 희망이 샘솟잖아요. 너 슬럼프구나 라고 하면 슬퍼지지만 그런 식으로 잠재력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처럼 대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희망으로 가까워지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였을 때 듣고 싶었던 말,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들을 어른에게도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린데 왜 앞으로 아무도 엄마의 꿈이나 엄마의 앞날이나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지? 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질문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잡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닐까. 또 그런 분들에게 다정하게 어떤 메시지를 좀 건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아이의 마음으로 불리게 되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로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그 관계에만 너무 몰입해 있으면 다른 관점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균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뭐 맘으로서의 삶도 분명히 있지만 그냥 내 이름 그 자체로 사는, 아이가 뭘 좋아하지? 또 물론 생각하지만 한 번씩 멈춰서서 나는 뭘 좋아하지?를 생각할 수 있는 3보 1배 정도의 어떤 밸런스 정도로 한 3번 정도 아이에 대해서 또는 엄마의 삶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한 번 정도는 또 본인에 대해서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균형 그 자체구나, 밸런스 그 자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어른의 일이라는 것, 어른의 삶이라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일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엄마로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도, 땡땡 마음이 아닌 자기의 삶도 자꾸만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일도 계속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분도 질문하지 않으면 퇴화되거든요. 자기 기분을 알아차리는 감정이 퇴화돼 버려요. 엄마로서가 아닌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을 퇴화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